안녕하세요. 지효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수학2의 2차 함수, 3차 함수랑 관련된 넓이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기말고사에는 본격적으로 적분법하고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정적분 단원 문제들을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 정적분이란 게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적분을 하고 나면 분수식도 나오게 되고 거기에 윗끝 아랫끝을 집어넣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계산량이 조금 많아지는 단원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서도 이 정적분하고 관련해서 정적분 계산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정적분 계산은 최대한 복잡하지 않게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단원인데, 오늘은 이 정적분을 쓰지 않고도 우리가 2차 함수, 3차 함수의 넓이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특수한 상황이지만 은근히 문제로 자주 등장하게 되는 넓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오늘 강의에서 설명한 내용을 만나게 되면 정적분 계산은 생략하고 빠르게 넓이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가능하면 정적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공부가 된 다음에 특히나 두 그래프 사이에 둘러싸인 넓이 부분은 먼저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들으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2차 함수랑 관련된 넓이 공식부터 살펴보면, 교과서에도 2차 함수랑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라고 아마 공식이 나와 있을 건데, 선생님은 2차 함수랑 두근 사이에 둘러싸인 넓이라고 지금 정리를 해놨어요. 그게 2차 함수가 굳이 x축하고 만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2차 함수랑 직선이 만나는 경우, 그리고 심지어 두 2차 함수가 만나는 경우에도 이 공식을 똑같이 써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는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넓이를 제대로 공부한 학생이면 아마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해줄 수가 있을 건데, 2차 함수랑 직선이든 2차 함수랑 2차 함수든 결국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넓이라는 거는 두 함수를 뺀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정적분 계산을 결과적으로는 하죠. 근데 얘네 둘을 빼게 되면 결국 얘네 둘의 교점이 알파 베타를 인수로 갖는 2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얘네 둘이가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면 얘네 둘이를 뺀 함수는 자연스럽게 알파 베타를 인수로 갖는 그런 2차식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를 따져봐도 2차 함수랑 x축이든 2차 함수랑 직선이든 2차 함수랑 2차 함수든 결국 요 두 넓이를 구할 때 내가 fx랑 gx를 뺀 어떤 hx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넓이를 구한다고 하면 결국 hx는 이런 모양을 만족을 하는 그림이 똑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 2차 함수가 두 근 알파 베타를 가지는 경우에는 둘러싸인 넓이가 항상 어떤 모양을 가지게 되냐, 6분의 최고차항의 계수 절대값의 두 근 차이에 항상 세제곱이 곱해진 모양이 나오게 될 건데, 최고차항의 계수는 fx랑 x축 그리고 fx랑 직선이 만나는 경우에는 2차 함수의 그대로 최고차항의 개수를 따를 거고, 두 2차 함수의 경우에는 뺀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따르겠죠. 선생님이 지금 두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a를 쓰려고 fx, gx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a', a 더블'이라고 놨어요. 결국 어느 경우든 뺀 함수의 2차항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분자로 들어가고, 이 6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해주면 되냐, 2 곱하기 3이라고 기억을 해주면 2차 함수를 적분해서 3차 함수가 됐다라는 느낌으로, 그리고 세제곱도 마찬가지로 2차 함수를 적분하면 3차식이 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서 이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정적분 계산을 하지 않고 바로 넓이를 구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넓이를 정적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자, 알파 베타를 가지고 그대로 식을 정리를 해서 정적분을 해도 아마 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요렇게 유도하는 과정은 우리가 수학2에서는 엄밀하게 증명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요렇게 계산한 결과랑 요렇게 계산한 결과를 실제 문제에서 비교해보는 정도로 우리가 요 공식을 쓸 수 있구나 정도로 기억을 해주면 될 거예요. 이거는 교과서에도 있는 공식이니까 아마 어렵지 않게 우리가 문제에서 활용을 해줄 수가 있을 건데, 선생님이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2차 함수랑 관련해서 넓이 문제가 어렵게 나오게 되면 이제 2차 함수 밖의 점에서 그은 두 접선하고 2차 함수가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문제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2차 함수 밖에 P, Q에서 그은 접선을 gx, hx라고 하면은 아마 그림을 그리면 상황이 이런 상황일 거예요. 2차 함수가 있고 2차 함수 밖에 점이 있으면 이 점에서 접선을 두 개를 이렇게 그어줄 수가 있을 건데, 그러면 이 접선이랑 2차 함수가 만나는 이 두 점을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요 넓이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이냐. 실제로 요거를 제대로 계산을 하려면 요 P, Q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당연히 일단 구해줘야 될 건데, 그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으면 요 P점을 기점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넓이를,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에서 요쪽 접선을 뺀 함수의 넓이, 그리고 P 오른쪽으로는 2차 함수에서 요 접선을 뺀 함수의 넓이를 따로 이렇게 정적분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도 정적분을 생략을 하고 요 공식을 하나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결국 P, Q에서 접선을 두 개 그었을 때 만나는 요 두 접점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알파 베타를 지나는 요런 직선을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 직선하고 2차 함수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왼쪽에 있는 요 공식을 이용을 해서 넓이를 구해줄 수가 있겠죠. 요 넓이를 활용을 하면 요 밑에 있는 넓이는 자연스럽게 요 둘러싸인 넓이의 항상 절반이다 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S라고 하면은, 지금 요 알파 베타를 지난 직선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항상 2S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줄 수 있으면 앞에서 구한 요 공식에다가 2분의 1만 곱해서 요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공식이 얼마나 무서운 공식이냐면, 우리가 P, Q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필요도 없이 우리 요 넓이도 요 직선을 직접 구하라는 게 아니라 알파, 베타 두 근만 알아도 넓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점에서 그었을 때 접선이 어느 접점에서 만나는가, 접점의 X좌표 두 개만 알아도 우리가 넓이를 쉽게 구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접선의 방정식이며 요 직선 하나 없이 알파랑 베타만 알아도 우리가 넓이를 구해줄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따 예제 문제로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넓이 공식이 2차 함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3차 함수도 비슷한 넓이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 때처럼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3차 함수도 두 근을 가지는 경우에 이 두 근 사이에 둘러싸인 넓이가 2차 함수처럼 이런 공식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줘야 될 텐데, 3차 함수가 두 근을 가진다는 거는 이 두 근 중에 하나가 필연적으로 중근이 생기는 경우겠죠. 3차 방정식에 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이거나 중근 하나의 실근 하나이거나 아니면 실근 하나의 허근 두 개일 거기 때문에, 3차 함수가 두 근을 가진다는 건 항상 둘 중에 하나가 중근이다 라는 상황을 기억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2차 함수 때랑 마찬가지로 3차 함수가 두 근을 가지는 경우는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직선하고 두 점에서 만나거나 2차 함수 그리고 3차 함수끼리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상에서는 이런 그림들이 나오게 되겠죠. 결국 중근을 가지는 경우는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로 표현이 되게 될 건데, 이런 식으로 접하는 경우, 2차 함수 때랑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경우 다 fx에서 gx를 뺀 hx라는 함수를 똑같이 정의를 해주게 되면, 이 세 가지 경우 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네 가지 경우 전부 다 같은 넓이 공식이 성립을 하겠구나. 결국 fx랑 x축이든 뺀 함수로 이렇게 정리를 해도 알파에서 중근을 가지고 베타에서 만나는 전부 다 똑같은 관계식일 거기 때문에, 정적분 계산을 하게 되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런 식을 항상 적분을 해주게 되겠죠. 이것도 정적분은 생략을 하고 이런 넓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넓이를 구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A는 마찬가지로 3차항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가지고 오면 될 거고, 10이라는 숫자, 우리 2차 함수 때는 6이 2차 함수를 적분하면 3차 함수다 라고 기억을 했던 것처럼, 12도 마찬가지로 3차 함수를 적분하면 4차 함수가 된다 라는 느낌으로 3 곱하기 4라고 기억을 하면 아마 어렵지 않게 기억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근 차이에 4제곱까지 3차 함수를 적분을 하면 4차식이 된다 라고 기억을 하면, 2차 함수 때나 3차 함수 때나 두 근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런 넓이 공식을 가지고 이제 정적분 계산을 생략하고 구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3차 함수의 넓이 공식은 이 3차 함수를 3차 방정식으로 풀거나 아니면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 뺀 함수를 연립을 해서 방정식을 풀다 보면 우연찮게 중근을 가지는 경우가 등장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이 3차 함수의 넓이 공식은 3차 함수 위의 점에서 그은 접선을 그었을 때 둘러싸인 넓이의 형태로 자주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해서 요 네 가지 경우 중에서 두 번째 경우 3차 함수랑 접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때, 자, 만약에 3차 함수 위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만나는 다른 교점을 구할 때 실제로 접선 해방 정식을 구해서 연립을 해도 되겠지만, 3차 함수랑 접선 같은 경우에는 만나는 다른 교점을 찾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근과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3차 함수랑 접선이 만나는 다른 교점을 구하는 방법을 정리를 좀 해놨어요. 3차 함수랑 직선의 경우는 직선이 1차 함수밖에 안 되다 보니까 뺀 함수로 정리를 해도 지금 요 3차식에서 3차항의 개수랑 2차항의 개수는 변하지 않게 되는데, 우리 앞에서 뺀 함수는 항상 알파에서 중근을 가지고 베타에서 다른 교점을 갖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미 요 만나는 접점의 좌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해 알파는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생각을 했을 때 요 세 근의 합이라는 거는 결국 알파 두 개에 나머지 한 근 요렇게 세 개를 더한 값이 될 거고, 요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요것만 구해주면 되는 상황인데, 3차 함수랑 1차 함수는 연립을 해도 요 두 부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지 않고도 여기 있는 3차 함수의 a랑 b, 여기 뺀 함수의 a랑 b가 똑같죠? 그러면 그냥 여기 있는 3차 함수 관계식만 가지고도 우리가 세 근의 합을 구해줄 수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 개수랑 내가 만나는 접점의 좌표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한 점은 그냥 근과 계수와의 관계 가지고 어렵지 않게 나머지 교점을 찾아줄 수 있을 겁니다. 요것도 예제 문제로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3차 함수랑 접선하고 관련된 넓이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예제 레벨 1 문제를 보면 3차 함수랑 고곡선 위의 점 마이너스 2,0 곡선 위의 점이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은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근데 쌤이 아까 전에도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2,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3차항의 개수랑 2차항의 개수는 접선이랑 연립을 해도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 세 근의 합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하면은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 근 중에서 두 근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죠. 이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접점이기 때문에 세 근 중에서 아마 중근이 되게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셋 중에 두 개가 마이너스 2면 나머지 하나만 우리가 미지수 베타로 놓으면 어렵지 않게 다른 한 근은 플러스 2겠구나 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알파는 마이너스 2에 베타는 2인 두 근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넓이는 3차 함수니까 12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1, 두 근 차이는 2에서 마이너스 2를 뺀 4의 4제곱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고요. 그러면 4 하나 약분하면은 3분의 64 해서 넓이를 접선의 방정식도 없이 그리고 정적분도 없이 바로 구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3s는 자연스럽게 64하고 답이 나오게 될 건데, 자, 만약에 이거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다른 한 점을 찾는다고 하면은 아마 이런 과정이 될 겁니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니까 3차 함수를 미분해서 2차 함수를 만든 다음에 x는 마이너스 2일 때 기울기를 일단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울기랑 한 점을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었으면 얘네 둘이를 연립을 한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이 3차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게, 자, 우리는 이미 얘네 둘이를 연립하면은 마이너스 2가 중근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굳이 조립제법에 대입해서 0이 되는 x를 고민을 할 필요는 없겠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0이 될 건데, 심지어 중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집어넣으면 또 0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요 남는 식에서 다른 한 근 2를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을 건데, 자, 요 과정도 나쁘지 않은 과정이고, 실제로 우리가 3차 함수랑 접선을 연립을 하게 되면은 나오게 되는 3차 방정식은 항상 요 접점을 중근으로 갖는 이 접점의 x좌표를 두 번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0이 되는 식이구나 라는 사실 정도는 기억을 해주되, 자, 요 과정도 생략을 하고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어렵지 않게 다른 한 근을 구하면 넓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3차 함수랑 접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바로 구해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제 3차 함수랑 접선하고 관련된 넓이는 어렵지 않게 정적분도 생략을 하고 구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레벨 2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던 2차 함수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하고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에요. 일단 요거는 3차 함수처럼 접선을 바로 구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단어에서 배웠던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을 연습을 해줘야 될 거예요. 일단 곡선 밖의 점이면 우리가 접점의 x좌표를 미지수 t로 놓고 시작을 하고, 그러면 y좌표는 t제곱, 그리고 x제곱은 미분하면 2x니까 기울기도 t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y는 기울기의 x-x좌표 플러스 y좌표의 형태로 구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접선이 이제 곡선 밖에 있는 2분의 1, 마이너스 2를 지나가게끔 대입을 해서 우리가 t를 찾는 과정이었을 거예요. 마이너스 2는 2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 2분의 1 마이너스 t 플러스 t 제곱일 거고, 좀만 정리를 해보면 얘는 t 마이너스 2t제곱에 플러스 t제곱이니까 마이너스 t제곱 하게 되면은 이 자방정식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 해서 두 근이 2랑 마이너스 1 하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구한 이 2랑 마이너스 1이라는 게 결국 접점의 x좌표 두 개 라는 사실을 이용을 하면은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그림을 상상을 해주면 돼요. y는 x제곱에 밖에 점 2분의 1, 마이너스 2에서 그은 두 접선이 있으면 우리는 만나는 접점의 x좌표 두 개를 알게 되었으니까 결국 요런 넓이를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구하려는 요 넓이는 결국 2차 함수랑 요 직선으로 둘러싸인 요 넓이의 절반이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요 넓이는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두 근 차이는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은 3이니까 3의 세제곱하게 되면 2분의 9일 거고, 요 넓이가 2분의 9면 내가 구하려는 넓이는 요 넓이의 절반인 2분의 9의 절반인 4분의 9다 라고 바로 구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넓이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접선의 방정식 두 개를 구해서 구간을 나눠서 정적분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요런 과정일 겁니다. t가 마이너스 1일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x제곱이랑 뺀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1까지를 따로 적분을 하고, t는 2일 때 접선의 방정식 마찬가지로 구해서 x제곱이랑 뺀 다음에 이번엔 2분의 1부터 2까지를 적분한 넓이를 따로따로 계산을 해가지고 각각의 넓이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결국 그렇게 넓이를 구해도 지금 왼쪽 부분 8분의 9, 오른쪽 부분 8분의 9에서 더하면 똑같이 4분의 9가 나온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은 지금 중간에 분수 계산을 하는 과정을 많이 생략을 하고 지나가는데, 실제로 우리가 정적분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런 분수 계산들을 복잡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실수도 많을 거고 꼼꼼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2차 함수 밖에서 내가 접선 두 개를 긋게 되면은 만나는 x좌표만 이렇게 접점의 x좌표를 구해서 바로 넓이 공식에 활용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과정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결국 지금 왼쪽 부분이랑 오른쪽 부분의 넓이가 똑같이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2차 함수 밖에서 접선 두 개를 그었을 때 요 밖의 점을 기준으로 왼쪽 부분의 넓이랑 오른쪽 부분의 넓이는 지금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항상 왼쪽 오른쪽이 똑같이 나와요. 요 사실도 간단하게만 기억을 하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해서 2차 함수랑 3차 함수의 넓이랑 관련된 문제는 가능하면 정적분 계산은 생략을 하고 문제를 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모범 답안이랑도 비교를 해봤지만 이게 정적분을 쓸 때랑 안 쓸 때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정적분 계산을 생략을 하고 2차 함수랑 3차 함수의 넓이를 구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유형의 문제들은 조금 지엽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모의고사에서는 자주 등장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기말고사나 내신 시험에서는 꼭 한두 문제씩은 등장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정적분은 이 유형 말고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간이 많이 드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는 내용들은 최대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오늘 강의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선생님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